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 독주 현상으로 선거 무관심층이 급증해 총선 열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와 지역 분열 등 선거 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상하수도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400억을 투입합니다. 시는 상수도 통합 운영센터를 마련해 수질 관리를 자동화하고 함열 등 일부 농촌 지역의 하수도관을 정비해 정화조를 없앨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산소프트가 익산 청숲에서 개소식과 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산소프트는 익산시 및 원광대와 협력해 지역 인재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익산 도시권과 인접해 있는 대형 도축장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권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취 발생과 침출수 오염 등을 우려해 익산시에 재가동 금지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산과 익산의 선거 열기는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경합지역 하나 없이 민주당 독주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익산의 재래시장인 북부시장.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야당에 실망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누가 신경 안 씁니다. 안 되는데 지금 뭐 선거 신경 쓸 일이 없어. 시간라도 없잖아요 시장에. 후보들이 평소에 어렵고 힘들고 하는 곤란한 지역들을 많이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애로점도 좀 같이 나누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여기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증거니까 누구야? 이러는 거 모르는 거야. 민주당 독주 속에서 투표를 해봐야 바뀔 게 없다는 무력감이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군산과 익산의 선거 판세가 일찌감치 정해지면서 굳이 나까지 투표해야 하느냐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는 상황. 경선 후유증도 크고요.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은 당선이다라는 생각들을 시민들도 그렇고 참여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민주당 예선전 경선만 통과하면은 당연히 당선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민심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군산 투표율은 67.2%, 익산은 63.6%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4년 전보다 낮을 경우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에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지적됩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존재감 문제입니다. 기존에도 전북 정치권 존재감이 없다 이런 판단을 많이 했고 평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만금 예산 관련된 부분 삭감됐을 때도 이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비판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을 보더라도 나름대로의 정치에 무관심해진다거나 관심이 없어지고 나름대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정치적 이목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경선을 치르고 나면 반복되는 무관심. 이번 선거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민서 국민의힘 익산갑 후보가 한국마사회 본사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제5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한국마사회 관계자가 본사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단선 직후 새만금 인수위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마사회를 익산에 유치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용 새로운 미래 익산갑 후보가 익산에 한옥마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 기자회견을 통해 함라의 한옥마을을 만들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옥마을과 연계해 한방요양병원과 체육시설 구축, 패션뷰티 프로그램 제공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맞아 도내에는 566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82곳, 군산은 76곳입니다. 대부분 지상 1층에 설치되지만 3층 이상에 설치되는 투표소도 익산 9곳, 군산은 5곳입니다.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투입합니다. 무료 이용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입니다. 교통약자는 사전에 신청을 하면 운송 차량이 해당 투표소까지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상하수도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400억가량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상수도 통합운영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멸 등 농촌 지역 하수도가 정비돼 정화조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상하수도 개선에 400억가량을 투입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센터 설치에는 147억 원이 투입돼 현재까지 정밀 여과장치 10곳, 자동 배수장치 10곳, 관 세척장비 6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센터 구축이 마무리되면 유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수질 이상 시 경보가 발령되고 오염된 물이 자동으로 배출됩니다. 스마트 관망관 인프라 구축 사업은 147억 원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상수도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8억 원을 투입해 신흥 정수장 소독시설을 기존 액화염소에서 차염 주입 설비로 교체합니다. 차염 주입 설비의 유효 염소 농도는 12%로 액화염소의 농도보다 낮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민원이 있던 소독약 냄새가 줄고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에 설치됐던 신흥 정수장의 CCTV 15대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45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개선해 펌프실, 변전실, 약품실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시는 244억 원을 투입해 장선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6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시는 함열, 함라, 성당 등 마을 10곳의 관로 미설치 구역에 오수관로 25km와 868가구 배수 설비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정화조가 폐쇄돼 토양 오염과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각 가정의 정화조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기존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호수 관로를 신설하고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의 상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토양 오염, 악취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항 7부두에 조성 중인 중량물 야적장이 내년 2월 완공돼도 방치될 우려가 높습니다. 군산해수청은 381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에 중량물 야적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장에서 해상으로 중량물을 반출하기 위한 부두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늦어질 경우 야적장이 완공돼도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되며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해 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도시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도시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만금 잼버리가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잼버리 대회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호한 역할 분담으로 참가자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올 들어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군산 인구는 25만 9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54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월 평균 320명씩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216명보다 104명씩 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난달 군산을 떠난 20대와 30대는 전체의 53.8%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원광대학교, 다산그룹 등과 함께 다산소프트 개소식과 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들과 협력해 지역 인재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IT밸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산소프트가 익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시청과 청년센터 청숲에서 기업 설명회와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시스템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다산소프트의 이번 개소는 지난해 3월 익산시와 원광대가 참여해 체결된 IT밸리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개소식에서 다산소프트를 거점으로 지역인재 양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본사에서는 일거리를 계속 공급을 하고 지역의 대학에서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군산대학, 또 전북대학교, 지역대학에서 인재들을 이쪽에 뽑아서 여기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인력들을 또 판교에 다산 본사로 진출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국적인 인재로 되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다산소프트는 원광대와 협력해 소프트웨어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인재들은 다산소프트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은 다산소프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산소프트를 통해서 우리 다산그룹은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개발 용역을 조달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전라북도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소프트의 익산 입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시범 운영됐던 익산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11개 프로그램에 196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라인댄스 초급반은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마련돼 시범 운영 기간에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이 총선 이후 1년 반 동안 공석인 대표이사 선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이후 이달 중순쯤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민발전은 지난 2022년 9월 서지만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정진수 전 시의회 사무국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군산 대야면 지경리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는 노인 인구와 치매 고위험군 비율을 고려해 대야면 지경리를 8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대야면 관계자들에게 치매안심마을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안심 경로당 어르신 175명에게 실종 예방 안심 팔찌를 전달했습니다. 도내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해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가 올랐습니다. 2%대 상승률을 보이다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75%, 귤 59.6% 등 농축수산물이 평균 10.8%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4.3% 올랐습니다. 익산 도심권과 인접해 있는 대형 도축장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권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취 발생과 침출수 오염 등을 우려하며 도축장 운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또 익산시에는 재가동을 금지시켜달라며 집단 진정도 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도심권과 인접해 있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도축장입니다. 재가동을 위해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8개 마을 주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벌써부터 땅을 파헤칠 때마다
역한 냄새가 퍼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악취와 침출수가 지금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가동에서 현장을 파헤치고 있는데도 냄새 때문에. 지난해 9월 이 도축장을 경매로 인수한 업체는 익산시에 공장 제조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억 원을 들여 설비 증설과 악취,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 주민 일자리 제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재가동 추진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축장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 전원주택 단지 등 새로운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된 상황. 급기야 지역 주민 345명은 도축장 재가동을 금지시켜달라며 익산시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우리 모현동 주민들에게는 전혀 설명 없이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재가동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도축장이 다시 가동되려면 환경부로부터 폐수시설 통합사업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도축장 영업권 변경과 공장 제조시설 설치 등은 각각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집단 진정까지 낸 만큼 환경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환경적으로 악취적으로 좀 청정지역에 들어가는 익산인데 다시 또 이게 재가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심각한 우려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산할 때까지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도축장. 4년이 지난 후 이제는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 재가동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익산에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훔친 A씨 등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익산의 한 원룸에서 A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A씨 등은 오토바이를 훔친 게 아니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뒤 버렸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산재 사망자가 작년 1분기보다 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도내 산재 사망자는 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건, 제조업 2건, 기타 2건이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건과 끼임 3건이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이 충남 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산시청에 따르면 건설국 A과에 근무하는 40대 주무관이 지난달 29일 연차를 낸 이후 이달 1일 충남 논산에 주차된 차량에서 70대 노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주무관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최근 별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봄철에 발생한 추상 레저 안전사고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한 수상 레저 안전사고는 33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해상 표류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사고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2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충돌 3건, 연료 고갈 2건 등입니다. 익산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익산 송악동과 함여릅에 걸린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 2개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그을리거나 고정용 끈이 녹아내린 등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후보자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고 씨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고
고 씨는 지난해 4월에서 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정읍 씨가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해 7개 사업에 16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한우 품질 개선 지원, 자가 인공수정 농가 육성, 암소 유전 형질 개량, 탄소 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등입니다. 이 밖에도 미네랄 블록과 사료 첨가제와 같은 보조제 지원 사업과 자가 인공수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남원시가 만개한 벚꽃 속에서 국악을 즐기는 벚꽃 음악회를 오는 4일에서 5일 오후 7시 광안루원 앞 요천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음악회에는 남원시립 국악단이 2시간에 걸쳐 판소리, 민요, 국악가요, 국악관현악 등을 선사합니다. 행사장인 요천 1원은 1,3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벚꽃 터널을 이뤄 요천 강물, 광안루원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남원시립 국악원은 다음 달부터 광안루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상설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12일까지 청소년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군산에 1년 이상 거주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학교장과 거주지 읍면 동장, 50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 등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는 봉사, 효행, 근로, 문화예술 등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1명씩 선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원 워케이션을 추진합니다. 청원 워케이션은 부서와 직급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구성된 팀원들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시는 최근 신규 직원이 많아진 만큼 청원 워케이션이 세대 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12일까지 벚꽃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월명 종합경기장, 월명공원 수시탑, 은파 호수공원 등 관내 주요 벚꽃 명소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면 됩니다. 또한 해시태그로 군산 벚꽃, 군산의 봄이 왔나 봄, 사진 촬영 위치를 적어야 합니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우수작들은 시 홍보 이미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팝업 매장이 도내 처음으로 익산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디즈니 팝업 매장인 디즈니 마켓이 오는 30일까지 신동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운영됩니다. 마켓에서는 디즈니 대표 캐릭터 굿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는 디즈니 캐릭터 엽서와 티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장 운영 시간은 휴무일 없이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낮부터 저녁 사이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며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